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 제가 행위 유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의 존폐나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리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 편에선 소신 판결을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서 어떤 최소한의 소신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답변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답변드린 내용을 답변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입법적인 사항이 강한 부분이라서 그런 답변을 드렸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입법을 국회에서 하게 되더라도 선관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입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여쭤보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행위 유형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행위 유형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선관위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들의 관심법에 따라서 수사나 고발 그리고 기소가 이루어질 여지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대선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TV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그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 13억 9천만 원, 최은순 9억 원 합쳐서 김건희 여사의 모녀가 23억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씨가 이 씨와 절연을 했다라는 것도 거짓임을 밝히는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 처벌이 필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의 이 발언을 가지고 그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후보자가 배우자 김건희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형사범죄에서는 고의를 필수적인 구성 요건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거짓 발언에 적용되는 행위 유형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나 검찰의 어떤 자의적인 법 적용 여지가 너무 크고 정치 검찰의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자의 어떤 정치 보복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몹시 큽니다. 저는 그래서 이 행위 유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네. 이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대통령 선거에서 법 적용을 놓고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 발생하는 심각한 불공정 때문입니다. 후보자 윤석열도 이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은 됐습니다만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와 재판은커녕 사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불소추 특권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에게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한다 검찰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이 선거법 위반자를 처벌하는 중대한 이유라고 하는 건 크게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하자는 것인데 막상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법 적용이 불가능하고 낙선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특정인을 몰랐다고 한 발언 그리고 전체 일행 중에 의도적으로 일부만 캡처해서 공개한 국민의힘의 사진에 대해서 조작됐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이 발언들을 문제 삼아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까지 선고하는 이게 과연 우리가 선거법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으로 취임하셔서 선관위 차원에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론조사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선관위의 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명 조국 범죄 세력 심판 주장에 공감하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 사실을 반복하는 문항들까지 이런 문항들이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지금 뭐 이걸 놓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공정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후보자께서 또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불법 논란이라고 하는 한쪽의 논란만 반영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조국 두 정당의 대표가 범죄 세력이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됐고 불필요하게 검찰 기소 사실을 강조를 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불공정 여론조사의 사례라고 봅니다.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 업체 코프라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신뢰성과 객관성을 침해하는 문항으로 보수 과표집을 유도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최소한의 시정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극우 세력들의 여론조작 도구로 전락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여론조사 규제 자체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렇게 명백히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배하는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중선관위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예, 뭐 그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근 불공정 여론조사로 논란이 된 기관들은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부실 기관이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윤석열 지지율 51%로 논란이 됐던 여론조사 공정 같은 경우는 여심위에서 편법 운영을 지적을 받았던 기관이고 코프라 상승 인력 기준 등을 위반한 부실 기관이다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실한 여론조사 기관들을 계속 방치하면 제2, 제3의 명태균 게이트가 발생할 겁니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전문 분석 인력을 한 명도 갖추지 않고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을 했고 수차례 벌금형과 권고 처분을 받고서도 계속 여론조작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등록 요건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등록 취소와 관련된 규제들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조작 범죄들이 좀 반복돼 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등록 요건을 법률로 좀 정리해 주시죠. 법률로 명문화하고 기관들에 대한 상시적 점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등록 취소된 기관에 대한 영업 정지나 혹은 재취업 금지 같은 규제 강화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유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